고위 대표원장 염성이라고 합니다. 2017년 소인 개편 확정안입니다. 자, 정확한 안은요, 올해 5월 달에 다시 공지가 될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나온 사항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개편되는 안이 일단 첫 번째로 한국사가 포함이 됩니다. 한국사 이제 절대 등급제로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학년들은 1학년 과정 동안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한국사를 전부 다 봤고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전부 다 봤고요. 그래서 이 한국사는 절대 등급제로 진행이 된다는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상대평가, 그러니까 뭐 4% 이내 들고 11% 이내 들고 23% 이내 들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정 점수가 넘었을 때, 즉 밑에 표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에서 40점 1등급, 그 다음에 39점에서 35점 2등급,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제를 요구하는 한국사 시험이 추가됐다는 부분이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이제 국어, 영어는 이미 통합이 됐습니다. A, B형이 없죠? 예, A, B형이 없는 상황이고, 국어도 이제 문과, 이과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는 형태라는 거.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수학은 뭐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문과, 이과 뭐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겠지만, 이과의 범위, 문과의 범위들이 다소 변경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영어학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만 언급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마 뭐 수학학원이라든지 이제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범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달라진다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점수 쉬워진다라는 건요, 그만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죠?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더 무서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코 이제 쉬워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바뀐 겁니다. 저희 입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휘의 양이 5천여 어휘에서 3,0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문 난이도 자체도 상당히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저학원에 1년 이상 다닌 친구들은 작년에 수능특강 교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수월감이 반드시 이번 학기에 느껴질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저희 이제 유저학원 이제 학생들은 레벨별로 뭐 1000단어, 2000단어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어휘학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해에 대한 더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확신하고요. 일단 어휘 양이 상당히 줄었다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듣기에 대한 실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듣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많이 맞습니다. 거의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뭐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더 실수에 대한 부분을 더 조심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꾸준하게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연습을 지속해야 된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EBS 교재를 본 학생과 보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계 파트에서 어려운 난이도의 유형, 뭐 빈칸 추론 흔히 말하죠. 간접 쓰기 유형. 그러니까 연계 파트에서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EBS 교재에 대한 어떤 숙지와 반복적인 연습이 되지 않으면 그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본인 독해 실력만 믿고 봤을 때와 그 다음 연계 교재에 대한 꾸준한 연습이 진행이 된 후는 시험 결과는 확연하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연계 교재를 많이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 심지어 이제 저희 학원 학생들도 그랬어요. 저희는 이제 작년에 수능특강 교재를 썼기 때문에, 그다음 엔제 교재, 연계 교재를 거의 다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을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친구들은 연계 교재를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동안에 준비했던 내용은, 첫 번째가 모의고사 영어에 관련된 부분, 두 번째가 생기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기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집니다. 교과는 다시 말해서 내신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터치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비교과. 학교에서 생기부의 기재 내용을 아마 12월 달부터 해서 학생들이 자꾸 생기부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고2 때 이제 대입 전략을 정합니다. 고3 때 이제 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1, 2 과정, 내가 학교 생활과 성적을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성적과 학교 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을 점점점 좁히는 거죠. 거기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대입 전략을 정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크게 수시라는 것을 아직 참고 삼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시라는 건 크게 어떤 부분이 있죠? 학생부,
교과 부분이 있죠. 학생부 교과 성적이죠.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세 번째 뭐죠? 저희 하나 더 썼어요. 학생부 종합 심화가 있죠. 그 다음 또 네 번째가 논술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수시 내용입니다. 자, 이때 이 각각의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봤을 때 비중을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는 저희가 따로 말씀을 여기서 좀 칸에 없습니다. 왜 없냐면 교과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내신 성적이 기준입니다. 그게 축이 돼서 합격의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종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물론 종합이라는 부분이 학생 종합평가인데 교과 쪽에 많이 비중이 돼 있어요. 물론 그게 학교군이 어느 학교군에 따라서 그 부분은 약간 비중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축은 내신 쪽에 있습니다. 종합활동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심화라는 부분은 단연코 생기부 관리 우선입니다. 학교 활동 내용이죠. 왜냐? 이거는 상위권 대학에서 취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성적은 거의 비슷한 수준, 같은 급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적 말고 본인들이 준비한 내용이 뭐냐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논술에서는요, 말 그대로 이제 논술 시험을 보는 건데요. 최저학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최저학력, 수능, 이 논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적정의 일반적 어떤 정해진 적정의 어떤 수능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최저학력을 두는 수능 쪽에 비중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분위를 기준으로 정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받은 성적의 원점수와 등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표준 점수, 평균에 대한 몇 점을 받고 있느냐. 이조와 고등부에서는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큰 틀을 아까 말씀드린 크게는 영어 성적. 영어 성적에서는 두 가지가 아까 있었죠. 성적 관련된 부분, 생기부의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의 영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기본 만들기부터 뭐 듣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기본적인 전체적인 실력, 듣기부터 독해, 문법, 어휘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내신 관리는 이제 저희들이 학교 내신을 4주 전부터 해서 학교별로 구성했어요. 학교별로 구성을 해서 학교별 어떤 분석과 그 다음에 학교별 내신 대비, 적합한 내신 대비를 담당 선생님이 각각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의고사 분석 연습은 언제나 저희들이 피드백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진행하는 부분, 내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만들기 위해서는 진로 희망. 첫 번째 아마 제일 먼저 이 점을 보셨을 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한 작업, 학업적인 부분, 학습적인 부분을 제외한 제일 먼저 진행한 부분이 진로희망 적성입니다. 지금 예비 1학년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절차를 밟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뭐를 써야 될지 모르고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하지만 저희가 오래 들면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부분을 느끼는 건 지금 현재 예비 2학년들도 그렇고 지금 중3 과정에서 예비 1학년으로 온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중부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런 생기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아이들이 그걸 직접 써보고 그런 어떤 계속해서 반복적인 과정이 된 친구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글을 쓸 때 한 해 한 해가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선택이 돼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언니? 진로죠. 진로가 정해져야지 어떤 학과에 대한 축이 정해지겠죠. 학과나 학교나. 그러면서 그걸 축으로 나의 자동공진에 관련된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에 대한 부분이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진로 희망 결정이 있었고요. 1학년 동안에 저는 8월에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1학년 학생들이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12월에는 아마 아이들이 아까 바빴죠, 어머님? 12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학교에서 생기부를 내라고 했어요. 기한은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약간 차등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쓰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바빴고 저희들한테도 문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기획하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만의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을 안내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12월에 직접 아이들이 그걸 토대로 본인의 생기부를 작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첨삭을 12월 1월 중에 이제 진행을 했고 아이들이 지금 기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마 이제 마지막 주니까 선생님들이 종합평가, 종합의견을 다 기재하셨을 거예요. 종합 기재하시고 이제 3월에 생기부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이후 일정으로 3월 이후의 일정으로
앞으로 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단위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학에 대한 성적에 조금 집중을 하고, 영어도 동일하게 이제 뭐 나머지 성적 관리가 그래도 잘 된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균 성적이 2.24가 나왔어요. 그럼 이 성적과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그 다음에 그동안의 학생기 활동 내용들을 종합해서 고2의 목표와 고3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뭐 고3까지는 점차 진행하면서 정해야 될 거고요. 2학년 걸 보시면요, 2학년 같은 경우는 단위수가 좀 변경된 부분을 보실 거예요. 2학년 같은 경우는 단위수가 중요해지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 되죠? 예, 이 학생은 무슨 계열이 뭘까요? 문과겠죠? 역사교육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2학년에서 계열이 나뉘어지면서 본인이 비중을 둬야 되는 과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신 성적을 좀 집중적으로 획득을 해야 된다는 부분. 자,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3학년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목표가 나오고요. 자,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목표 내신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반영 비율이 약간 학교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의 비율이 보통 2, 4, 4예요. 3, 3, 3도 있는데 2, 4, 4가 거의 대다수고,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어떤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나온 결과보다도 계열이 정해진 상황에서 성적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고3 학생들은 성적표를 가져오면 이 성적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화여고 2학년 14년 11월 성적표입니다. 예상 점수는 재수생을 고려한다는 거죠. N수생들요. 6월 평가하고 9월 평가는 고3 때 6월 평가와 9월 평가는 재수생들이 들어온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등급이 절대로 자기 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N수생들이 포함된 등급을 항상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그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고2 학생들은 반드시 N수를 포함한 등급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본인의 100분위에서 국영수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를 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전 그런 본인이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100분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탐구 같은 경우 뭐 1, 2, 2, 3 정도 이제 빼게 되는데요. 자, 그 정도의 등급이 나오고, 그래서 학습 방향을 모의고사에서 정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3학년 학생들이 나중에 받게 될. 이 성적만 가지고는 최상위권 대학이 확실해요. 그죠? 국어 3에 수학 2, 1.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에 진학이 가능하지만 N수행으로는 실질적인 본인의 수능 성적은 중위권 대학으로 떨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6월 모평 이전에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현재 하고 있는 건 저희는 리뷰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이 1학년 과정을 쓰는 거죠. 1학년 과정을 쓰고 앞으로 1학년 과정을 쓰는 이유는 딱 2가지예요. 1학년 과정을 다시 리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생기부는 확정이 됐는데, 생기부는 확정이 됐어요.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터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반드시 리뷰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2월 이전까지는 아이들한테 어떤 이의 신청을 해서 본인의 생기부를 변화시켜봐라 라는 게 첫 번째 취지였어요. 근데 이제는 2월이 지나가는 이 마당에서는 그게 첫 번째 취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취지가 뭘까요? 2학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2학년 때 가야 될 방향성, 해당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1학년 때 솔직히 어떤 부분, 내가 역사교육과를 가기 위해서 역사교육에 대한 활동만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1학년 때요? 그건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역사교육과가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어떤 작성을 한다. 이런 과정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과정에서 포함, 독서, 봉사, 동아리, 경시대회, 진로활동, 이 모든 과정에서 포함되는 내용이 인성영역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넣어가 있어야 된다. 나만의 생활 기록부 만들기 툴입니다. 혹시 보신 어머님 계신가요? 예. 아마 학생들별로 지금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본인이 여기 직접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게 어떤 걸 기준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항목별, 지금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진로활동, 자율활동,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항들, 학교 여행, 축제, 그래서 자율활동에 대한 부분을 4개 디테일하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참여 프로그램, 봉사활동, 그 다음에 뭐 다음 장에도 나오겠지만, 예, 다음 장에도 뭐 자기 유형, 잠재력, 자기도 학습, 그러니까 모든 항목, 인성영역까지 독서활동까지 해서요.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다 세부적으로. 첫 번째는 내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사항. 두 번째는 2학년 과정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함해서 본인들이 직접 쓰는 거예요. 직접 쓰면 대표님께서 직접 첨삭 바로바로 주십니다. 쓰면 같이 봐요. 그게 구글 드라이브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같이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화를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 워드 치고 게 나옵니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학년 생활교육과 이제 나온 상황이죠. 우리. 나오면 이제 다음 과정 볼까요? 아이들한테 활동 계획, 2학년에도 어떻게 할 거니? 너 이러한 항목들을 써놨잖아? 리뷰에 있잖아요? 리뷰에 있는 과정을 가지고 2학년의 활동 계획, 1학년에 뭘 해놨으니까 2학년 할 거예요. 진로 활동을 어떤 걸 했으니까 2학년 때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학과가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활동 계획들을 기본 만들기 학생들 종합 지원학과 중심 활동으로 만들고 거기 성적권에 따라서 R&E 활동이 추가될 학생들, R&E 활동이 추가될 학생들이 정해지고 그 성적을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또 목표로 하는 학교가 R&E를 요구하는 학교라면 이런 부분들도 학생 종합 심화 만들기 계획하고 만들기라는 부분이 정해져야 될 거고요. 마지막 단계는 어떤 성적권이 2학년 때 더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까지 계획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1학년 때 어떤 완성도에 따라서 부분하고 구체적인 생활기록부 일정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어머니들이 생기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 신청이 있으면 이 신청 하셨어야 됐었고요. 지금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부분이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3월 이후에서는 저희들이 할 내용입니다. 3월에서는 진단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일단 진단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진단표라는 걸 작성하고 학생은 활동 계획서를 만들죠. 현재 진단표라는 건 네가 지금 1학년 생활기록부에 어떠한 배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분이 취약하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활동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5월, 6월, 8월까지는 지금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적관리 플러스 돼서 이런 동아리나 봉사나 경시대회, R&E 활동 시나리오 작업, 생기부 특강까지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들이 2학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정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게 내신 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요 5, 6월과 8월, 5, 6, 7, 8, 7월에 이제 내신 얘기가 있기 때문에 8월에 어떤 여름방학 기간에 어떤 본인의 활동 계획이 여기서 나와서 활동이 진행돼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12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죠. 2학년 생기부를 또 기재합니다. 1학년처럼 1학년 때와 동일하게 생기부를 기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만들었던 나방의 생기부 기록 작성과 그 작성이 진단표와 활동 계획서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월에는요, 어머님들이 또 확인하시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인천 제1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앱 사례라고 해서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서핑을 통해서 이제 구한 자료고요. 제1고등학교 3학년 문과학생이고요, 수시 최종 합격 3학교 다 됐습니다. 내신 등급 2.37 등급입니다. 이 학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적관리, 그 다음 학업 학습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생기부 비교과 관련된 활동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진행을 해준 거죠. 학교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 생활기록부 활동 영역 그 다음 자소서 핵심 기재사항들이 같이 추가가 돼서 선생님들이 서버들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그리고 자소서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본인들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썼다라는 게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2.37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숭실대를 포함한 중앙대, 홍대에도 어떤 비슷한 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은 바로 이겁니다. 학생들이 어떤 부분, 어떤 생기부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생기부를 기재함으로써 성적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를 정하는 거죠.